chico. Puta. 탐험가란 제 직업의 특성상 어느 곳이든 안전 확인은 우선입니다. 이 밑에 또 빙하가 1m 이상, 적어도 한 1m 이상은 이렇게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유빙 옆에 배를 임시 정박했는데요. 그 위에 올라 바라보는 바다는 또 다른 풍경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자연이 만들어 놓은 천혜의 쉼터에 섰습니다. 옛부터 이누이트족들은 유빙 위에 올라 잡은 고기를 해치하면서 휴식도 취하는 등 이곳을 생명의 터전으로 여겨왔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이누이트족의 지혜를 체험해 보려 합니다. 빙하의 얼음 조각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메뉴는 라면입니다. 그야말로 천혜의 빙산입니다. 빙하 얼음이죠. 이걸로 밥을 해먹고 자 라면을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이 빙하의 얼음은 내륙에서 떨어져 나왔기에 녹여도 짜지 않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기 보면 빙하하고 배가 떠 있는데 마치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신기루처럼. 아, 정말 아름답네요. 바다 위에 얼음이 꽉 차 있지 않고 물결이 잔잔할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먼 바다의 물안개가 빛을 반사해 물체가 마치 구름처럼 떠 있어 보이는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라면을 끓이는데요. 청명한 빙하를 녹인 물로 끓인 라면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역시 정 아니겠습니까? 양희우 씨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젓가락으로 처음 라면을 먹어본다는 양희우 씨. Are you okay? Yes. Little bit hot or not? Small. 빙하로 끓여서 그런지 맛이 기분도 새롭고 맛도 새롭네요. 전혀 한국에서 라면 먹는 맛하고 틀리네요. 물이 달라 그런지 면발이 살아있어 라면 맛이 최고인데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라면 맛입니다. 야, 진짜 맛있네.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라면을 이런 데서 먹어본다는 거는 참 정말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 맛에 푹 빠졌습니다. 차가운 얼음 위에서 들이키는 뜨거운 라면 국물. 야, 이건 정말 이거 맛보지 않은 사람이 이거 뭐라 표현할 수가 없네. 너무 맛있어서. 현지인과 함께 얼음 위에서 즐긴 천혜의 점심.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일루리삿 해안의 디스코베이는 거대한 빙산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거뭇거뭇한 띠는 빙산이 품은 흙의 흔적입니다. 5m 이상 되는 걸 바로 빙산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작은 것들은 다 그냥 빙하에 불과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다 5m 넣었으면 다 빙산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채 10%도 안 되는 거죠. 내륙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 수면 위 5m 정도 떠 있는 얼음을 빙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빙하의 밀림지대로 들어갑니다. 저기 뭐 안대를 샀죠? 푸르른 바다와 대비되는 순백의 빙산. 축구장만한 빙산들을 마주하니 바다 위에 얼음 왕국으로 들어가는 듯 합니다. 디스코베이의 빙산은 그랜드 빙산의 10%를 차지하는데요. 지금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해류와 조류를 따라 바다를 뚫다가 서서히 녹아 사라질 것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 호를 침몰시킨 것도 이곳에서 생성되어 북대서양까지 떠내려간 빙산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스 클라이밍에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모험과 도전을 하기 전 반드시 안전 확인은 필수인데요. 장비를 꼼꼼히 챙기고 빙산에 올랐습니다. 야,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발을 내딛자마자 빙지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때요 느낌이요? 예, 이게 20만 년 된 이상의 얼음인데 빙하인데 20만 년 된 빙하인데 와, 참 영광입니다. 함께 오를 제작진들을 위해 먼저 안전 로프를 설치합니다. 로프를 들고 올라 바닥에 박으면 줄을 잡고 제작진이 오르는데요. 온통 얼음으로만 이루어진 빙산.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저도 많은 도전을 해봤지만 바다 위에서의 도전은 등반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망망대해의 얼음 왕국에는 어떤 풍광이 나타날지 이 거대한 빙산은 우리에게 어떤 자연의 선물을 선사할지 잔뜩 기대됩니다. 빙산은 생각보다 단단하지만 그렇다고 방심은 건물입니다. 바로 이걸 그래 봤습니다. 이 빙산에 크레바스가 있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겁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을 시작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며 조심조심 올라가다 보니 얼음의 조각품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자연이 빚은 예술은 무한한 행복감을 안겨다 주는데요. 평화장경원에서 이 빙산 위에 동물도 형성이 되고 또 협곡도 형성이 됐고 큰 운동장보다 큰 빙하 위에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빙산에서 또다시 크레바스를 만났는데요. 온통 크레바스. 크레바스의 깊이도 상당합니다. 제 발만 딛고 싶어요. 제 발. 10분 정도를 오르다 보니 드디어 동굴 앞입니다. 빙산 위에 이런 또 동굴도 만들어지고 또 깊숙한 동굴과 크레바스가 형성되어 있고 아주 신기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동굴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이 빚어낸 천혜의 얼음 동굴. 지상 위의 암석 동굴 못지않은 신비하고 영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빙산 일부가 녹으면 보통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쉬운데요. 이렇게 동굴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것은 자연의 신비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빙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잘 박히지 않을 정도로, 피크가 잘 안 박힐 정도로 단단합니다. 마치 이 얼음들이 맑은 수중처럼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마치 또 다이아몬드처럼. 소리 들리죠? 소리가 정말 맑습니다. 아주 깨끗한 자연과 닮은 소리 같아요. 강화하지 않는 자연의 신비에 경외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천혜의 비경을 경험했으니 또 다른 도전을 감행해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가 빙산인데 저 빙산 위에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표가 눈앞에 있으니 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빙벽을 오르던 경험을 살려서 오를 예정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정상. 오랜 세월 동안 다져져 등산용 도끼조차 쉽게 찍히지 않는 두꺼운 얼음을 타고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수만 년 동안 형성된 빙산을 오르는 것은 긴장과 설렘의 연속입니다. 그 누구도 밟지 않은 빙산의 정상에 제가 드디어 올랐습니다. 정상에 서자마자 펼쳐지는 거대한 빙산의 향연. 이곳에 서니 자연의 앞에 인간은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제 생애 최고의 경험도 맛보았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그란드의 빙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자연의 메시지였습니다.